랜덤하게 모인 이 조별 과제 조원들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쪼개서 던져주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중요한 거는 이 4명이 모두 다 이 4명 안에서 협력을 높이는 방법을 맨 처음에 먼저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별 과제, 네, 많이 그 피눈물 나는 조별 과제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조별 과제를 할 때 성공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당연히 그래 학점 잘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만 좀 다르게 하면은 그런 조금 더 랜덤하게 모인 이 조별 과제 조원들이 조별 과제를 성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애자이스럽게 하면요? 네. 어떻게 애자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조별 과제 4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네. 이 4명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서로 간에요? 서로 간에 네. 협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하세요. 네. 네. 방법은 되게 많겠죠. 그렇죠. 방법은 되게 많겠죠. 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그 4명만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4명 안에서도 분명히 모티베이션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네. 만약 어떤 다른 3명의 조원은 모티베이션이 높은데 1명의 조원이 모티베이션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 4명 사이에 결국에 그럼 협력을 높이는 선택은 모티베이션이 떨어져 있는 이 1명을 어떻게 올릴까도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중요한 거는 이 4명이 모두 다 이 4명 안에서 협력을 높이는 방법을 맨 처음에 먼저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보통 조별 과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네. 완성해야 되는 분량이 요만큼 있어요. 네. 그러면은 4개로 쪼개요. 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네. 그래서 다 조사한 다음에 네. 다 모여가지고 합치면은 4개가 짠 하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쪼개서 던져주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방법이죠. 그렇죠. 그게 워터폴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자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조별 과제의 요 분량이 완성해야 될 분량이 요만큼이라고 치면은 네. 4명이서 함께 이 4등분을 한 다음에 요 4분의 1을 4분이서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쪼개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스프린트. 그렇죠. 스프린트는 정해진 주기로 빠르게. 접근을 하되 점진적으로 프로덕이 완성되어져 가야 해요. 네. 그래서 이 조별 과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 요 분량을 만약에 4등분을 한다고 친다면은 4번에 나누어서 각각의 하나의 기회들이 하나의 케이스들이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로 떨어질 수 있게 하지만 크기는 4분의 1인 거죠.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4명이서 함께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드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4명이서 함께 작은 단위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네. 일단 부담이 없어요. 네. 해볼 수 있는 거야. 해볼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네. 그리고 4명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어요. 네. 협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도움을 구하고 또 이 사람도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협력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어설프고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학습이 돼서 그렇죠. 잘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도 올라가고 학습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협력이 높아진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거를 추구하는 거가 되게 핵심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이제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솔직하게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협력이라는 거는 내가 도와준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정착하는 것도 협력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4명 안에 점진적으로
그 완성도가 또 올라가지만 우리 안에 협력도 올라가게 과정 자체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애자일하게 이 과정 조별 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 영희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애자일의 중심은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영희님께서는 소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이게 소통의 정의는 사람마다 네. 사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논문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자들마다 연구하시는 학자들마다 조금 정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소통은 역량이지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하면 된다. 그렇죠. 네. 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면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통의 역량에는 5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5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경청, 듣기인 거죠. 그다음에 설득, 질문하기, 글쓰기, 말하기. 이 5가지의 역량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각의 이 역량들은 저수준의 역량부터 고수준의 역량까지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해는 되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말을 잘하는 거랑 그냥 말을 잘하는 거랑 이 소통을 잘하는 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역량, 듣기, 뭐 말하기, 글쓰기, 설득하기, 경청하기, 뭐 이런 거 5가지 역량들이 사실 모두 골고루 잘 갖춰져서 균형 있게 역량이 갖춰져 있는 걸 소통을 잘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글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 또 안에 또 각각의 또 레벨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레벨들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정보들은 어디서 구할 수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쉽게 좀 이렇게 검색이 나오기는 어려운 자료기는 한데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영어로 이제 역량 모델, 컴피턴시 거기에 나와 모델이라는 있나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어떤 아티클이나 논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설명이 길어지긴 한데 네. 부연 설명 조금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은 네.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델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5가지. 그러면 각각에 대한 그런 정의가 뭐냐? 정의. 그 다음에 이거를 잘한다, 잘 못한다 라는 거가 뭐냐? 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 놓는 게 바로 모델링인 거죠. 그게 바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나를 모델링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이걸 준비하시는데 어떤 취업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운 애자일 개념이나 또 소통의 개념에 대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저는 뭐 실제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그 취준생 분들에게 영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최대한 좀 친절하게 쉽게 하려고 애썼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취준생 분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잘 성취하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많이 구하시길 바라고 기회를 계속해서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접근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영기님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하면서 저도 그 과정 중에 배운 것들 되게 많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들으면 딱딱하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톤다운하고 쉽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차시다 보면 좀 처음에 문턱이 높아서 그렇지 요것만 넘어가면 되게 쉬우시고 뭐 스타트업, 중견대기업 어디 가서든 굉장히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그 오랜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